자, 익명으로 상담 신청드립니다. 작년에 새로 생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서 주기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보통 구매할 때 최소 5개씩은 구매하는데요. 일주일 전에도 매장에 가서 아이스크림 8개를 고르고 카드로 계산하고 집에 왔습니다. 한 번에 5개씩 먹으면 배 아픈데 아이스크림 8개를 사셨어요? 가족들 나눠주시려고 많이 사셨나? 그런데 어제 퇴근할 때 매장을 지나게 됐는데 매장 앞에 제가 계산하는 CCTV 화면을 프린트해서 8개 중에 7개만 계산하고 1개는 계산을 안 하고 갔다며 연락처로 문자 달라고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고 자세히 안 보면 못 알아볼 정도긴 했습니다. 연락처로 문자해서 계산 안 한 금액 계좌로 보내드리겠다. 그런데 영수증을 벌여서 어떻게 계산 안 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니 1개 계산 안 한 것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가게에 써놓은 대로 아이스크림 가격 100배인 8만원을 달라는데 제가 이걸 줘야 하나요? 금액 확인하고 가게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결제만 하고 가져가지는 않고 이후 문자로 그때 계산 못한 800원 결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8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이 사다 보니 하나를 빼먹고 계산 못한 건데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주고 있다가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대로 CCTV 화면을 캡처해서 제 허락 없이 붙여놨는데 모자이크를 했어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뉴스에도 좀 비슷한 사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전국적으로 무인 점포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그런 류의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이제 서로 기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확실하게 좀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 질문 주신 게 이게 절도죄가 되느냐 그거를 질문을 주셨어요. 절도죄가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절도라는 거는 형법 329조에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음료수를 치워달라고 하네. 제가 마시던 거라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죠? 생각보다. 그럼 절도죄의 요건, 타인의 재물. 일단 아이스크림을 만약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데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갈 생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건 100% 절도가 해당이 되죠. 근데 아이스크림을 8개를 사면서 뭐 찍어보니 7개가 찍혀 있어서 뭐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하나 더 가져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을 8개 사면서 8개 가격인 줄 알았는데 잘못 찍힌 것이다 뭐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인가요? 인피니티 원가요? 아이언맨 나오는 거예요? 어벤져스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6만 몇천 가지 경우의 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하나의 행위를 개념적으로 조금 정의를 한다는 게 그 중간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요. 그럼 법적으로는 이 경우의 수들 중에서 이제 요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별도의 고의라는 게 있어야 돼요. 별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갈 생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가지고 나왔다. 근데 7개 계산한 거는 하나를 먹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이렇게 진술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진술하면 고의가 있는 걸로 되죠. 그리고 법적으로 평가를 하면 8개를 사려고 애초에 하긴 했는데 7개가 찍혔는데 걸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와버린 거는 이거를 실수다, 이게 과실이다,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미필적 고의예요.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취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고의가 있는 걸로 인정이 돼요. 근데 애초에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본인 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고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별도의 고의가 없어서 이제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없는 거죠. 그럼 무죄. 예, 안녕하십니까? 어벤져스 맞아, 어벤져스 무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정황을 보니까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황적으로 봤을 때 8개를 집어들고 7개만 계산을 해서 1개만 절도를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단위가 크면 이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박스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한 박스가 더 보여서 뭐 11박스를 뭐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한 박스에 대해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소액이잖아요. 이제 고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피의자의 뭐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하게 돼요. 뭐 학력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놓고
지금 이 아이스크림 하나 가격이 800원인데 이 사람이 과연 800원을 소위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세비려고 87에 56, 5,600원을 지불을 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이 경우랑 꽤 가격인 줄 알고 5,600원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덜 찍힌 것인가? 둘 중에 이제 수사기관은 진술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뭐 계산 한 개 안 한 것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계산을 못한 건지 아니면 그 생각조차 없었던 것인지 그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죠. 네. 800원도 지불을 했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이거는 절도죄가 좀 되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결론이고요. 다음에 보자. 그리고 TV 화면을 캡처해서 허락 없이 붙여놨는데 모자이크를 했어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죠.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에서 이게 CCTV 화면만 캡처를 했다 이거랑 또 밑에다가 글을 써놨다 이거랑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서 8개 중에 7개만 계산하고 1개는 계산을 안 하고 갔다. 연락처로 문자 달라 라고만 썼어요. 일단 여기에 사진, 모자이크, 사진. 이게 명예훼손이 될 것인가? 일단은 이게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명예훼손 적용 법조를 보면 1항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을 하고 있고 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1항에서는 지금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고 허위사실은 더 세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지금 여기서 적시한 사실 자체가 8개 중에 7개만 계산하고 1개는 계산을 안 하고 갔다 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뭐 도둑질을 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러 그랬다 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허위사실이 허위사실로 고소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허위사실로 평가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단지 그 사실이 아니라 뭐 판단일 뿐이다 뭐 이렇게 분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은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양자가 동의하는 사실일 것 같거든요. 사실 적시가 되죠. 따라서 1항이 적용이 돼요. 1항이 적용이 되고 좀 안 보이네?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일단 사실 적시이고 추가적으로 요건들이 뭐가 있느냐 저는 좀 올리겠습니다. 절도죄는 안 된다.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요. 또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어요. 공연이라는 게 있고 명예의 훼손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지금 공연성이라는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이제 전파 가능성 설이라는 걸 택하는데 갑자기 법적인 용어 나오니까 재미없죠?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명한테 얘기했으면 공연성이 있고 뭐 2명한테 얘기했으면 뭐 1명한테 얘기했으면 공연성이 없고 뭐 3명한테 얘기했으면 공연성이 있고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전파 가능성이라는 거는 1명한테 얘기를 했어도 이 사람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공연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다수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공연성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 사람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얘기, 뭐 이 사람이 뭐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그 대상의 가족들이 있는 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뭐 이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타인에게 가서 이걸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낮잖아요. 근데 이게 뭐 모르는 사람 한 명한테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죠. 다만 이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그 이 사람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뭐 특정이나 이게 가능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써주신 것들만으로 봤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될까 싶긴 해요. 왜냐면 이게 모자이크도 되어 있고 모자이크가 되어 있다는 거는 특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특정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또 100% 단정을 못 하는 게 모자이크가 돼 있어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이다라고 뭔가 쉐입이 특정된다거나 아니면 옷차림이 특정된다거나 왜냐면 여기 자주 가시니까 그 동네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그 사람인데 라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특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모자이크가 됐을 때도 이제 특정 가능성이 있어요. 모자이크가
이기 때문에 특정 가능성이 낮으나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주변인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정 가능성들을 따져봐서 일단은 이 사람의 사진을 올린 게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를 한번 따져볼 수는 있죠.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데다가 게시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모자이크를 하긴 했지만 복장이나 이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특정 가능성이 조금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사진이랑 글을 써가지고 올린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이게 명예훼손에서 얘기하는 명예라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거든요. 사회적 가치 평가를 더 절하시키는 그런 사진, 문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해당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명예훼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요. 물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게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스크림 8개 샀는데 7개만 계산하고 갔다 라고 사실만 적시를 하긴 한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제3자가 봤을 땐 그러면 저 사람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훔쳤네라는 아주 쉬운 개연성을 가진 결론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도를 저지른 것처럼 뭔가 이제 게시를 해놔서 이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절하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죠. 아이스크림 가격 100배인 8만원을 달라는 제가 이걸 줘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인 건데 이렇게 써놨을 수는 있어요. 아이스크림 절도하셨을 때는 100배 물어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게 계약의 해석 문제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계약상 아이스크림 매매 계약이에요. 아이스크림 매매 계약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개된 장소에다가 위약금 내지 위약벌에 해당하는 그 조항을 이제 게시를 해두신 건데, 이거를 만약에 절도하면 100배 물어내라 라는 취지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100배를 물어낼 필요는 없죠. 근데 누가 봐도 절도를 했다. 만약에 수사기관 가서 이렇게 진술을 해버리셨다.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갈 생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만 7개는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물어낼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낮죠. 사실 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위화적인 효과를 바라고 보통 써놓은 건데, 그래서 그냥 계속 연락이 오면 그냥 저는 절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고 추가적인 증거를 남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쌩까면 될 듯. 법정 가도 유리하니까 법정까지 안 가죠, 이런 사건들은. 법정을 가게 되면 굉장히 좀 피곤하죠.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 구글 폼 통해 가지고 상담 내용 주시면 저희가 라이브 때 간단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상담료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